네, 안녕하세요. 부모 교육의 목적. 지금 이제 저희는 3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교육은 저희가 자녀 양육이나 교육, 그리고 가정생활의 개선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일반 교양을 습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이라는 우리 학자는 부모 교육의 목적에서 정보 나누기, 기술하기, 자기 인식하기, 문제 해결하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 나누기는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에게 자녀 양육과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강의하거나 집단 토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서적을 읽는 것, 그리고 집단의 모임 등으로 부모 상호 간의 정보 나누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쉐어링이라고 하겠죠. 두 번째 기술 훈련하기입니다. 기술 훈련하기는 부모 교육을 통해 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위한 기술 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부모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부모 역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기 인식하기입니다.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자기 인식을 증진하도록 돕습니다. 자신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준 부모 세대의 양육 방식을 인식해보고 현재 부모 스스로의 가치관과 그런 명료화를 통해서 부모의 신념, 양육 행동, 부모 역할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문제 해결하기는 자녀 양육, 자녀 발달, 부모 역할과 관련된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지식, 정보, 방법을 부모에게 가르쳐서 문제 상황에서 부모가 중재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부모 교육의 목적에는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저희가 또 퀴즈에도 나올 수가 있겠죠.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모 교육의 목적입니다. 부모 교육은 예비 부모나 영유아나 아동,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모든 부모가 이제 교육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부모 교육은 부모 역할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 발달, 그리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금 이제 PPT가 잘 보이질 않는데요. 이 부분도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지금 잠시 업데이트 중이어서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은 부모의 역할의 수행을 증진시키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자 적절한, 지식과 능력을 갖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을 통해 부모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자녀 양육에 관련된 기술을 훈련시켜서 전문가로서의 부모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 교육을 통해 부모로서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며,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가족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족의 문화를 정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부모 교육은 부모의 역할 수행 능력도 증진시키고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제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기술을 훈련시키고 부모로서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어 나가도록 도와주며 이제 가족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한 가족의 문화를 정립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부모 교육의 목적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보호자, 양육자,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녀의 발달 및 교육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능력,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함으로써 부모의 역량과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켜 자녀의 발달,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올바른 가족 문화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돕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교육의 이제 목적과 필요성을 살펴봄으로써 부모 교육의 본질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부모 교육의 프로그램의 범위와 내용을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원에서는 혹은 이 초중고에서는 이쪽 부모에 대해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모 교육의 대상은 이제 다양한 발달 단계에 있는 이제 자녀는 부모는 물론 결혼 전 대학생, 예비 부모인 청년 또는 성인, 유아 및 아동을 가르치거나 이에 관심이 있는 교사 등 매우 광범위하며 부모 교육을 통해 부모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모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모 교육의 내용과 과정입니다. 부모 교육의 내용은 첫 번째는 예비 부모 교육의 내용입니다. 예비 부모 교육은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시기에 현실에, 그쵸? 예비 부모 교육은 미래됨을, 부모됨을, 미래의 부모됨을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교육입니다. 부모 교육은 저희가 예비 부모와 결혼을 해서 임신 예정 중이거나 자녀를 둔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지금 챕터에서는 예비 부모 교육과 부모 교육의 내용과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비 부모 교육은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시기에 현실이 아닌 미래의 부모됨을 예상함으로써 부모가 되기를 준비하는 교육으로서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 교육과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좀 더 강조되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부모 교육의 목표는 여성가족부에서 구성 요소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비 부모 교육의 목표입니다. 부모됨의 다양한 가치를 압니다. 나의 성장 과정과 인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예비 부모로서 나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에 필요한 지식, 그리고 태도, 기술을 습득합니다. 현대사회의 부모됨의 장애물과 대안을 모색합니다. 네, 구성 요소에서는 보면 저희가 부부의 중요성에서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됨, 맞죠? 아빠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아는 요소가 되겠고요. 화목한 가정을 이룰 때 저희가 어떻게 이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습득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과 선택과 결혼에 있어서 예비 부부는 올바른 부모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하고요.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자녀 계획,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자녀가 이제 필요한지 자녀의 계획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그쵸? 무작정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자녀 계획을 올바로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겠고요. 그리고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처음 겪어보는 것들이다 보니 서로에게 이제 몸의 변화나 그리고 감정의 변화, 준비해야 될 것들, 영유아의 올바른 이제 태교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올바른 태교법 나와 있네요. 태교법도 이제 몇 주에 어떠한 태교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내용을 교육하고요. 인간 발달에 대한 특성, 영유아를 중심으로 인간에 대해서 영유아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캐치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부모 교육은요,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를 둔 이제 모든 부모죠. 자녀를 둔 모든 부모가 되겠고요. 내용은 이제 아이는 벌써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유아에 대한 이해와 지원 그리고 올바른 양육 태도와 기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니다. 구성 요소는 부모로서의 소양과 가치관, 성숙한 부모 되는 것,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 부모가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영유아도 긍정적인 사고를 이제 흡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두 번째는 영유아의 사고와 발달에 대한 이해,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이해, 시기에 맞는 적절한 이제 발달 단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요. 발달에 적합한 지도 방법 이런 것들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놀이와 학습, 연령에 적절한 활동과 놀이, 효과적으로 어떻게 놀이하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부모로서의 삶과 자녀 양육입니다. 부모로서의 바람, 그리고 바람직한 양육 태도,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대화 기술, 효과적인 이제 상과 벌, 상을 어떻게 줄 것인지, 벌은 어떻게 줄 것인지, 나 메시지, 아이 메시지 전달법이라고 해서 그러한 소통 기술도 이제 알려드리게 되고요. 표현의 기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의 예방과 수정에서는 문제 행동을 발견을 하면 이제 그 발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단계를 거치는지 그리고 상담 및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부모 교육의 내용으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 3-1의 부모 교육의 내용은 이제 여성가족부에 있는 것을 참고하여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다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예비 부모 교육은 이제 미혼인 이제 청소년과 그리고 예비 부부, 임산부 가정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지므로 부모 교육에 비해서 결혼, 가족, 가족 관계에 대한 이해,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을 다룰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특히 예비 부모가 될 사람이 알아두면 이제 향후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예비 부모 교육은 구성이 된다는 것, 그런 것들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 부모 교육의 내용으로는 이제 또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비 부모의 구성 요소입니다. 부모의 중요성, 예비 부모의 개념, 사회 변화와 이제 부모의 역할, 나에 대한 이해, 성장기 이런 것들. 네, 여기 아까 제가 예비 부모의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모의 중요성, 부부의 중요성,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 배우자와의 만남, 선택, 결혼이 되겠고요.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자녀 계획,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가정, 올바른 태교법, 인간 발달에 대한 특성입니다. 예비 부모의 교육의 내용입니다. 예비 부모 교육의 개념, 예비 부모 교육은 무엇인가? 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회 변화와 부모의 역할. 우리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부모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 관계로 부모의 역할이 이제 같이 중립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에 대한 이해, 성장기. 우리가 성장했을 때 어떻게 성장했고 예비 부모로서의 나, 예비 부모로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는 이제 엄마 아빠에게서 받은 이제 저희의 양육 태도가 보통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가 어떠했는지도 이제 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에서의 부모 역할,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한부모 가정도 있고 이제 맞벌이 가정도 있고 여러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족에서 이제 우리가 부모 역할이 어떠한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안내하고요.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방법,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민주적인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이제 방법적인 내용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발달에 따른 이제 가족의 생활의 변화입니다. 자녀가 이제 외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다 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타 지역에서 아니면 자녀가 이제 발달에 이제 좀 더디어서 병원에 있다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족 생활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태내기와 영아기 그리고 유아기, 아동기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시켜드리고 역기능적 부모의 역할, 역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기능이 이제 반대되는 역할이죠. 부모가 이제 마이너스 역할을 한다거나 부모와 아이가 충돌한다거나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모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예비 부모 교육도 이제 실행되고 있습니다. 예비 부모 교육은 이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부 주도하에 정부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예비 부모 교육이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운동 및 정부 차원에서의 주관하는 예비 부모 교육, 기타 비정부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예비 부모 교육 등이 지금도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부모 교육의 내용입니다. 부모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소양과 가치관, 그리고 부모로서의 삶과 자녀 양육, 영유아의 사고와 발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대화 기술, 영유아의 놀이와 학습, 문제행동의 예방과 수정입니다. 부모 교육의 내용에 보면 부모로서의 어떠한 소양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 영유아를 위하는 이제 혹은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그렇겠죠. 그리고 부모로서의 삶과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아이에게 어떻게 이제 가치관을 가지게끔 양육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 좋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부모로서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일을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가이드 그쵸 이제 교육자 아니 시키는 이제 주입식 교육 이런 거 아니고 좀 그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좀 제공하는 그쵸 그러한 이제 안내자 역할을 조금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로서의 삶도 중요하고 그 삶에서 자녀의 양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자녀에게 그 가치관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영유아의 사고와 발달에 대한 이해입니다. 영유아의 사고는 이제 어떻게 인지 발달을 하는지, 어떻게 언어 발달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부모가 이제 이해를 하겠죠. 18개월이 되면 우리가 이제 부정문을 말하죠. 나 안 해, 밥 안 먹어 이렇게 그쵸. 근데 그것도 모르고 밥 안 먹어, 왜 안 먹어? 밥 먹어야지. 밥 안 먹는다고 하면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유아의 사고와 발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대화 기술입니다. 자녀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려면 자녀의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개방형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자녀와 의사소통을 충분히 잘할 수 있겠지만 폐쇄형 질문 같은 경우에는 네 아니요로 대답하는 OX로 대답하는 그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아이 또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의사소통과 대화의 기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놀이와 학습에서 영유아의 사회성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 길러지는데 영유아 맞죠? 사회성 발달이 더디다. 우리 만 1세 아이는 왜 혼자 놀까? 이런 식으로 잘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영유아의 놀이와 학습에 대한 부분도 잘 인지하여야 이제 저희가 이제 부모 교육에서 잘 이제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행동의 예방과 수정입니다. 아이들의 문제행동은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떤 아이가 물건을 집어 던지면 그걸 모방해서 집에 와서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걸 간과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교사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아이에게 같이 원을 다닌 아이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문제의 행동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모 교육의 과정입니다. 부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인이 부모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한 정보 인식하기,
네, 정보 나누기, 자기 인식하기, 기술 훈련하기, 문제 해결하기 등과 같은 네 가지 과정을 포함시키는 게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정보 나누기는 이제 정보 나누기의 목적은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개념이나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강의, 집단 토의, 이제 독서 모임, 집단 모임 등에 참여해서 부모 교육 전문가로부터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부모 간에 상호 교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인식하기입니다. 자기인식하기는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양육 방식 등을 알아가는 자기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은 부모 자신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주고 부모 또는 조부모 세대의 양육 방식을 인식하는 것과 부모 자신이 지닌 가치관이 어떻게 작용해서 조부모 시대 혹은 또 부모 시대의 양육 방식을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허용적인 양육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이러한 태도가 자녀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고 이제 양육 방식의 변화를 이제 시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는 양육자로서의 자기 인식을 위해서 기록, 일기 쓰기, 자기 분석 등의 연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기술 훈련하기가 되겠습니다. 부모와 이제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과 함께 기술 훈련이 필요합니다. 역할놀이, 시범 보이기, 행동 연습 등과 같은 기술 훈련 방법은 정보 나누기와 기술 훈련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부모가 특정한 양육 기술을 가정하는데 이제 활용하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기술 훈련을 통해서 나아 메시지 전달법, 반영적 우리가 경청, 그리고 시범 활동하기, 그리고 칭찬, 격려, 가족회의, 타협, 한계 설정, 아동의 행동 형성 등의 방법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문제 해결하기는 부모 교육 집단에서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문제 해결은 자녀의 발달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이제 기본적인 방법을 예정해서 이제 가르치고 부모가 문제기를 해결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기는 문제 파악하기, 문제의 소유자 찾아내기, 그리고 가능한 한 개입 방법 탐색하기, 개입 방법에 따른 결과 예상하기, 시행 계획 수립하기, 시행된 계획의 효율성 평가하기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과정을 보시면 먼저 정보 나누기, 강의, 집단 토의, 관련 서적 읽기, 부모 집단 모임, 그리고 B는 자기 인식하기, 신념과 통찰력의 변화, 집단 토의, 구체적인 개별 혹은 집단 활동, 일기 쓰기와 기록, 자기 분석 연습,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기술 훈련하기에는 시범, 연습, 피드백, 관련 서적 읽기, 토의. 네 번째 문제 해결하기에서는 과제에 대한 피드백, 관찰에 대한 피드백, 토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을 A, B, C, D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교집합 형식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 교육에 이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부모 교육의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부모 교육을 이제 하다 보면 부모가 얼마만큼 그쵸? 정보를 나누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집단 토의, 관련 서적 읽기, 부모 집단 모임 뭐 이런 것들 있고요. 자기 인식하기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정보 나누기와 기술 훈련하기, 서적 읽기, 피드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하기, 과제에 대한 피드백, 토의, 관찰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3주차 3교시에서는 부모 교육의 이제 활동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제가 한번 링크를 걸어서 보고 이제 부모가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어떤 교육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이제 저희가 3주차가 되고요. 3주차 지금 저희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제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카톡방에 이제 투표해 주신 것을 보고 토대로 해서
이제 설정을 해서 카카오톡이랑 이제 강의 공지하기에 알려드릴 테니 이제 오프라인 수업도 한번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의 부모 교육의 내용이 이제 부모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그쵸? 네, 부모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네,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3주차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목적 부분 이 네 가지 한번 아시고 부모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까 제가 줄을 그어드린 부분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